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연구소가 아니고 법무법인 율촌, 제가 일하는 곳이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찾아보자니 귀찮고 물어보자니 좀 민망한 하지만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복잡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각 분야 최고 전문 변호사들을 모시고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지난 2022년 많은 분들을 이제 긴장도 시키고 고민도 하시고 지금도 이 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RA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최용환 변호사님 두 분 자리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뭐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 그 IRA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년 넘었죠? 그 2022년 8월부터 이제 시행돼서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1주기를 마쳤고요. 예.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야, 벌써 두도를 맡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군요, 보면은. 야, 그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다들 바쁘셨던 것 같아요, IRA 때문에. 혹시 그 일하시면서 이 IRA와 관련해서 뭐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뭐 에피소드 이런 거 하나 있으실까요? 예, 처음에 그 IRA 법안이 이제 그 입안이 됐을 때 네. 이제 그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진 의문은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과연 이 법의 의도가 뭔지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미국의 그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네.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 세액 공제의 어떤 한도가 정해진 예산상의 어떤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오겠느냐. 네네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런 그 예산상의 어떤 제약 관련된 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은 IRA는 도대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야,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그 우리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바이든 정부가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게 그 최우선 국정 과제다 보니까 요 법이 그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IRA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뭐 BBB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뭔가 미국 산업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저탄소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도가 많았는데 사실 미국 의회에서 잘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막판에 이제 조 벤치 상원 의원이 이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 된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 재밌는 것이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이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미는 법안이었는데 예. 이 멘치 상원의원이 바로 민주당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처음에는 반대가 되게 극심했는데요. 예. 뭐 나를 밟고 가라 뭐 거의 네, 뭐 네, 그런 네. 상황이었죠,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거든요. 석탄의 고향. 네. 그렇죠.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 이제 뭐 철광석이랑 이제 그 석탄 캐는 이런 탄광 산업이 주된 네. 것인데 그럼 왜 이분이 IRA를 반대했냐 보면 이 IRA 입법이 사실은 기후 변화 대응 입법이다라고 네. 이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 7천억 전 정도의 이제 세금을 걷어서 7천억 달러. 예, 네. 3천억 달러는 이제 재정 적자 감축하는데 그대로 빼서 쓰고 나머지 한 4천억 달러를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에 사용하는 건데 그 중에 한 3,700달러 정도를 그 이제 그 새로운 신에너지의 네. 보조금으로 쓰겠다라는 법이기 때문에 네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석탄 산업 망한다. 웨스트 버지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법인데. 그렇죠. 거기 우리
그 주의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그렇죠. 돼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 당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상원에서 50대 50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동수가 돼서 표결을 했는데 네. 50대 50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부통령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줍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 딱 넣은 그거대로 통과가 된 거죠. 왜냐? 부통령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니까. 예. 예. 그래서 겨우겨우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의회는 참 그 대한민국과 달라서 여당, 야당이라는 구별은 있으나 이게 참 의원 개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상원 가면 이거는 뭐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2022년 재정이 8월 달이라고 그러셨죠, 보면은. 예. 그러면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IRA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지난 1년 동안 그 1년 1주기를 전후해서 뭐 많은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 보면 얼마나 이제 성과가 있었냐, 이제 그 부분 위주로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공급망 투자가 한 700억 불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미국 내에 하고요. 이루어진 게 미국 내에서 공급망 강화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IRA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17만 개 정도 일자리가 벌써 1주년 동안에 창출이 이게 다 됐다라고 하고. 미국에서 생긴 일자리죠,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그 10년 동안에 한 1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추가로 이제 창출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시된 자료를 보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GM과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통해서 이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올해 이제 그 이번 사업연도가 끝나고 내년 그 3월에 24년 3월에 올해 분에 대한 이제 그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네. 관련된 이제 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미 회계적으로는 요거를 그 영업이익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생주의에 따라 하고 있는데 예. 공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 한 요 그 첨단 제조 에너지 세액 공제로 한 1,003억 원, 2분기에 1,109억, 3분기에 벌써 2,200억 정도가 그 첨단 제조 세액 공제로 인한 보조금 혜택이 있을 것으로 4천억 원. 보고 있고 이야. 이게 거의 영업이익의 한 30% 정도가 예, 그 세액공제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IRA라는 걸 법을 통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첨단 제조업이 막 미국에 막 몰려 들어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막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아쉽죠. 네,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IRA 같은 경우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냥 전기차 사면 7,500달러 지원해 준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조금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세액 공제죠, 보면은. 예,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네. 그 원칙은 이제 세액 공제를 과세 소득이 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거는 그 과세 소득이 없더라도 그 플러스의 소득이 없더라도 네. 그 현금 형태로 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주는데 너가 만약에 그만큼도 없어. 네네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네네. 바로 직접 환급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그 현금화해서 바로 그 공여를 보조금과 비슷하게 호스트하게. 공여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 굉장히 획기적인 조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바꿀 거면 이왕이면 전기차로 바꾸면 내가 7,500달러 받는데 안 바꿀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차 이꼬르 IRA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 어떻게 보면 훨씬 많은 활용의 여지가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이해되기 쉽고 네. 가장 이제 피부에 이제 와닿는 그런 이제 제도 중에 하나가 이런 친환경차 세액 공제였는데요. 사실 이 IRA는 그 여러 세계 이제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미국으로 와라. 그렇죠. 미국으로 오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플러스 돈 지원해 줄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소위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자유무역, 그러니까 가장 원료가 싼 데서 가장 그 임금이 낮은 데서 만들어서 중국이죠. 예, 전 세계에 갖다 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이제 미중 통상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거에 플러스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약간 그 첨단 기술 관련해서 이제 안보를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급망을 다시 재편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미국 땅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혹시라도 가상 적국 혹은 현행 적국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원자재와 이런 것을 쉐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바탕에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라.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많은 그런 정책을 사실 트럼프 정권 이후로 해왔는데 예. 사실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이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맨날 잘해준다고 하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도대체 그렇죠.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IRA는 명확하게 IRA는 이제 다양한 그 산업에게 돈 주겠다. 네. 아니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이러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전기차 IRA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이외에 미국이 하고 싶은 뭐 첨단 제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이제 탈탄소, 뭐 녹색 이런 쪽이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쪽 관련해서는 활용할 여지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IRA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 보조금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광범위한 공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게 더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IRA의 그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연방 정부 차원의 네네.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나 이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네. 그 부품 제조업자나 그 친환경 발전업자한테 발전 사업자. 예, 그 투자 세액 공제를 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제도인데요. 네네. 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후 관련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네. 뭐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그 원가의 한 30% 정도가 그 배터리 셀 1kW 시당 35불을 이 직접 환급을 선택을 하면 과세 소득이 없더라도 이 현금으로 주겠다는 현금으로 건데요. 주겠다. 그 35불이라는 게 그 뭐 배터리 셀 원가의 네. 거의 30%를 육박하는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부가 미 의회가 예측하는 바로는 그 예상 그 정부 지출액이 한 6,600억 달러로 6,600억 달러. 그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민간 뭐 골드만삭스 같은 그 민간 기관의 예측으로는 뭐 그 2배인 1.2조 달러까지도 오. 그 지출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IRA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그 예산상의 어떤 그 버짓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친환경차 세액 공제나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우리가 친숙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 예산상의 어떤 버짓이 없습니다. 그럼 경쟁업체가 먼저 미국에 진출했어. 그럼 자네들이 벌써 다 받아가서 나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IRA에서 권장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면 다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그 법정 시한이 2032년 말까지. 2032년 말까지 말까지는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2032년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시간은 빨리 갑니다 보면 예,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 IRA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나갔는데 IRA 내용을 보면 막 정말 네. 수백 페이지, 1000페이지 넘는 이제 방대한 양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좀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 IRA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에 진출하면 좀 좋을 분야, 어느 분야에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까요? 보면은 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 관련 새로운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풍력, 네, 그다음에 뭐 수소, 원자력, 그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 그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가장 또 언론에 많이 나왔던 태양광, 이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기업들은 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의외인 게 수소도 따로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원자력도 들어 있고 네. 우리 같으면 좀 미래의 기술 아직까지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그 탄소 포집 및 저장 뭐 CCS 또는 CCUS라 부르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도 그러면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아까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그에 걸맞는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도 크고 미국이라는 시장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액 공제도 해줘서 이득을 보장해 줄 테니까 안 하면 손해겠다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판 깔아줬는데 왜 안 하지? 네. 게다가 이제 그 공제율도 네. 미국 현지에서 뭐 현지 있는 사람들을 노동력을 활용하고 네네. 그들에게 이제 교육 같은 걸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제 5배 정도까지 인센티브가 올라가거든요. 아, 기본 공제의 네네. 5배까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이 법은 점점 더 더욱 더 이제 네.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 네. 공장 설치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5배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조건이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농종 산업계보다 임금을 평균 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직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뭐 전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입학만 시켜줘도 보면 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세액 공제만 받아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숨통이 좀 트이는데 5배씩 주면 이거는 그냥 그것만 받아도 충분히 이제 플러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 IRA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질문을 해왔고 저 같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질문을 해오는 사항이 바로 이제 이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하는 이 도대체 좀 약간 무서운 무서워 보이는 조항인데 이게 원래 IRA에 포함돼 있던 그런 조항인가요? 보면 원래는 그 반도체 과학법에 네. 있던 칩스법이라고 예, 조항입니다. 네.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네네. 하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해외 우려 기관의 정의가 도입이 돼 있었는데 그 거기서도 이제 그 중국이나 이란, 그 북한과 같은 이제 그 우려 해외 기관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자본력이 25%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전략적인 뭔가를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적 적대국 기업이 와서 그 보조금을 받아가는 그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이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다를까요, 보면? 해외 우려 기업을 언급할 때 네. 지금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이외에도 네. 그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에서 그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 부품을 그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이외에도 반도체 생태계는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반면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핵심 광물, 네. 니켈, 코발트, 뭐 알루미늄 같은 리튬, 뭐 이런 거.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 국영 기업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12월 1일자로 이제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최종 그 미국 정부의 네. 그 행정 지침이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나왔죠. 네네, 보면. 미국 에너지부하고 이제 재무부가 네. 같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모든 분들의 예상은 그 반도체 과학법의 해외 우려 기업과는 조금 그 요건을 그 지분율을 다르게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하고 그 2차 전지 산업에서의 어떤 중국 자본의 네.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뭐 그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반도체법에서는 몇 퍼센트예요? 반도체법에서는 25%. 25%. 그러니까 이제 옆에. 중국 뭐 이를테면 그냥 쉽게 말해서 중국 뭐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뭐 등등이 어떤 특정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를 하면 얘네들은 너희들 안 돼. 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지금 다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50% 정도까지는 높이지 않겠느냐. 그 양 산업의 차이를 고려해서 예. 그렇게 뭐 그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네. 엄격하게 25%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분율 요건 외에도 네. 어떤 라이센스라든지 그 사용권으로 통제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이 행정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 25%라는 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4분의 1 이상 지분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금방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빠져나갈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코발트 광산에 중국 기업들이 한 3곳 정도가 10%씩 투자를 해서 A, B, C라는 기업이 각각 10%씩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5% 아니니까 그 광산에서 나오는 뭐 이 코발트나 이런 걸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그 결국은 그 윗단으로 올라가서 윗단으로 올라가서 최종 그 이 자본의 어떤 그 출자자가 어디냐를 봤을 때 이제 중국 그 국가 자본이 예. 국영 기업의 자본이 어쨌든 25% 이상이면은 기업은 나눠져 있더라도 합산이군요, 규제를 그러니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네. 직접 소유하던 간접 소유하던 누적적으로 봐서 25% 이상이면은 이제 그 우려 기관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 내가 자회사를 두고 손자회사를 둬가지고 요리조리 나눠가지고 네. 분산을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그걸 다 추적해서 합해보면 25%를 넘으면 포린 엔터테이브 컨선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따라 올라가서 이게 이 내가 쓰는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게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합작 기업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네네. 뭐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서 네, 51대 49 뭐 이렇게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죠. 새만금 지역에서 해외 우려 기업 네네.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서 네네. 그 합작 기업을 많이 설립한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만들면 괜찮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 7,500불 요건 중에 네. 핵심 광물 요건 중에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네네. 국가에서 이제 그 가공 또는 추출한 원료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서 이제 3,750불의 어떤 그 보조금. 보조금 세액공제. 친환경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에 이제 그 합작 기업을 설립하려는 하고 네네. 있는 그 실정인데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FEOC 요건이 이제 그 허들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 3,750불의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좀 불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 규정 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 무조건 다 면세가 아니고 한국산 부품이 몇 % 이상 들어가야 우리가 면세해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보면. 자본을 이제 쫓아가서 그 출자자가 어딘지를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요 조항은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예.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요걸로 그 중국과 독립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싶다 네. 이런 의지가 그 내재돼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 맨친 그 상원의원도 중국 기업이 한국이랑 합작해서 한국에서 배터리 만드는 거 알고 있다. 이거 참 우려스럽다. 이런 그 코멘트를 나 또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잘해라. 저번 주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네. 이제 중국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광물이건 아니면 뭔가 기술이건 합작하거나 아니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껏 투자 다 해놓고 그 제도상에서 얻을 기대했던 이득은 네. 못 본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공장은 미국에 다 설치했는데 그러니까요. 투자도 막 몇 기대했던, 조원씩 하고 네. 보면은. 보조금 못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그리고 있는 이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그 행정 지침의 내용은 네.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아니면 계약 체결을 통해서 그 실효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율이 아니더라도 지분율이 아니더라도. 지분율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합작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그 루프홀까지도 이제 막겠다는 게 이번 행정 지침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꼼짝 마.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그 우려 대상 국가 4개국이죠. 보면은 네. 4개국과 관련돼 있는 쪽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쉽겠군요. 보면은. 네.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마다 많은 이제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네요. 야, 이게 언제 한번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엔터티 오브 컨선에 대해서는. 어떻든 뭐 지금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뭐 오늘은 이제 세미나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1년 넘게 이제 IRA를 이제 쭉 다뤄와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도 쭉 해오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 IRA라는 이 법에 담겨 있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 알아보다가 그냥 좋은 기회가 있지만 놓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는지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이제 그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그 회의체를 통해서 네네. 민관이 그 함께 합동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배터리 산업협회와 같은 유관기관도 있고요. 네네. 그보다도 이제 그 우리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이제 주재를 하면서 그 민관 합동으로 네네. 그 IRA 이후에 배터리 그 산업 발전 전략이 어떻게 될 건지를 그 민관이 같이 모여서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미 뭐 3차례 정도 그 회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도 그 말씀하셨던 그 해외 우려 기관, 네네. 해외 우려 기업 그 행정 지침이 나오고 네. 그 거의 바로 당일 그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맞아요. 금요일이었고요. 주말에 보면. 그렇게 즉시 민관이 함께 그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이 이제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좀 돋보이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싹 딱 긴장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면 바로 분석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IRA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방대한 내용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막상 이제 많은 기업들과 접해 보셨을 테니까 어떠신가요, 보면은? 네, 그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는 굉장한 많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만 이제 열심히 공부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재생에너지랄까, 수소, 뭐 원자력, 다른 많은 그 풍력 등 여러 가지 섹터들도 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 알더라도 그럼 도대체 이런 거 받는 요건은 또 어딘지. 맞아요. 이제 어디다가 서류를 내야 될지, 예, 뭐, 예, 뭐 예. 어디서부터 내가 이야기를 가야 예, 될지 예. 막막하거든요. 예, 보면은. 그러실 때는 이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그 조문들을 쭉 보다 보면 네.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내의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지만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에너지 스타라고 해서 네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아, 요런 예. 요런 전자기기에 요러한 마크 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에너지부에서 그 특정 전자제품이 에너지 효율을 뭐 몇 등급 이상일 경우에 요 마크를 부여하는데요. 네네. 요 마크가 붙은 뭐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한 것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IRA. 그거는 충족시켜야 예, 된다. 근데 요런 거는 많이 이제 잘 모르고 계세요. 이제 요런 거가 IRA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요걸 네네.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IRA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규정들이 많은 게,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발전소 세우려면 밑에다가 이제 그 골조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산 철강을 뭐 얼마 이상 사용하면은 20% 이상의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네네. 뭐 찾아보면은 이렇게 챙겨서 뭔가 더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는 잘 못 봤어요, 보면은. 그럴 때는 다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된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이게 결국은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그 보조금, 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게 또 그 OECD에서 최근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실효세율이 이제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최종 모회사 거주지국에서 그 차액만큼을 더 추가로 과세한다는 무조건 개념입니다. 15%는 세금으로 내라. 네, 근데 이제 법인세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기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보조금 혜택이 그 생산량에 비례해서 네. 상당히 원가 대비 상당한 규모다 보니까 예. 이걸 이제 그 이 생산량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더 다시 그렇게 또 되면 환수해 또 가는 거 아닌가요? 또? 그거를 이제 또 미국 정부가 준 세금을 우리 한국 정부에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그 차익만큼을 15% 미달하는 것만큼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글로벌 최저한세와 그 IRA 세액 공제가 또 맞물려 가지고 또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보존받는 부분을 또 상당 부분을 또 한국에서 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기치 못한 그 사태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대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냥 막연하게 OECD에서 자 이제 다들 세금 똑같이 내 15%는 기본으로 걷자라고 했다라고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IRA라고 맞물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국에서 다시 또 세금으로 내야 될지도 모른다. 야, 이거 참 어렵다 싶은 그리고 생각이 또 많이 하나 듭니다.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소득이 없더라도 네. 세액 공제를 안 받고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그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 받은 거를.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할인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할인율이 예를 들어 80% 그 20% 이상 할인이 발생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최저한세에서는 적격 환급 가능 세액 공제라는 그 개념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 상당히 또 세무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네. 또 그런 그 세부적인 또 그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그 미국 진출 계획을 세우고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그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공계라서 비교적 숫자에 밝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머리가 벌써 막 이제 지근지근 아파오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변호사님들께서 다 잘 계산하고 확인해 줄 거라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과 관련된 질문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석에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야, 이거 IRA 좋은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하는데 2024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내가 취임하면 첫날에 없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믿고 지금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거법이 없어지면 이거 못 받잖아요,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실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예,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론에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네. 그 IRA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 예, 결국은 이 재원이 다 미국 정부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고 네. 또 하나 측면은 본인이 이제 그 이 화석 연료 부분을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에너지 독립을 상당히 이뤄왔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 그 본인의 업적이 훼손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은 네네. 그 기후 회의론자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네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취임하시게 뭐 만약에 당선이 돼서 네. 취임하시게 되면 뭐 그 요 IR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네. 그 폐지 법안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제 아직은 그 미국 의회가 네네. 그 이 상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미국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네. 실질적으로는 그 이 약간 우위에- 다수당이 있기 예. 때문에 쉽게 쉽게 폐지하기는 폐지는 어렵지 어렵다.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26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통해서 네. 그 이제 다시 또 의회 그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겠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그 예측 가능성 있게 그 공표된 법안이 네. 이게 폐지가 되게 되면 뭐 신뢰 보호라든지 그 실제 요 그 법안을 믿고 투자한 이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신뢰 이익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폐지하지는 쉽게 폐지하기는 못하지 어려울 것 않겠느냐 같다. 이제 그런 예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공약 사항들 나와 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의 힘은 저렴한 에너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요금, 에너지 요금을 내가 가도록 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재생에너지는 치우고 다 화석 연료로 다시 막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최 변호사님은 이제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보면? 이제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이제 IRA가 시행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네. 그 최근 통계를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 이후에 미국 내에서 총 크게 한 33개 프로젝트가 지금 실시됐는데 그 중에 한 21개가 그 공화당 우세주에 지금 유치가 된 프로젝트고 나머지 12개는 뭐 민주당 우세주에서 네네.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IRA에 따른 이런 그 산업 유치 효과, 네네. 일자리 확대 효과는 그 공화당 우세주가 그 더 많이 수혜를 누리고 받고 있다. 있다. 그런 현상을 소위 네네. 이제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그 현상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일자리가 17만 개 벌써 늘었고 앞으로 또 한 12만 개 더 늘 거라는 예측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30만 개면 사실 어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통령이건 미국 국민의 일자리 그 그렇죠. 소위 실업률을 항상 따지잖아요. 미국은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도 IRA가 주는 이러한 일자리 그 증대 효과를 무시하진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IRA가 저희가 이번 세션에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기차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에서 맞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정책, 예를 들어 원자력을 더 이제 융성하겠다. 이러한 그렇죠. 산업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IRA를 그냥 이렇게 밥상 뒤엎듯이 뒤엎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밥상 뒤엎으면 혼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이제 IRA를 내니까 네. 뭐 다 아시겠지만 EU에서도 그렇죠.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을 냈잖아요. 예. 넷 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도 주고 예, 막, 예. 예. 유럽판 IRA라는 예. 그래서 소위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아니면 EU 중에 하나 진출을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에 선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네네. 뭐 여러 혜택 비교해서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만약에 IRA를 뭐 박근혜 만에 한다. 그럼 그냥 탄소 중립 산업법 혜택 받을래. 라고 해서 미국으로 안 가고 EU로도 갈 수도 있는 갈 수도 거거든요. 있다. 대안이 있다. 네, 기업들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자기 화석연료의 뭔가 화신처럼 본인을 생각하고 뭐 그런 지지층을 뒤에 지지를 받아서 이러한 법을 그냥 없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한국의 선거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제 고려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저 미국 선거까지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 네. 우리가 이제 몸집이 커진 만큼 이제 생각할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IRA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만 두 변호사님께서 이제 각각 이 IRA라는 법에 대해서 한 말씀씩 견해 이런 것들은 내가 꼭 중요하다라는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박 변호사님부터. 예. 네. 먼저 IRA는 그 거의 세계 최초로 거의 그 보조금을 외국 기업한테도 조건만 갖추면 주겠다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제통상법적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WTO법상 보조금 주지 말자고 서로 네네. 약속한 지 벌써 한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WTO의 항소기구 위원 선출을 이제 거부하면서 WTO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고 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돌입하였고 그 신호탄으로 IRA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지 말라는 규범 나 모르겠고 일단 미국으로 오세요.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엄청 반발을 하면서 그거에 막대응하는 법을 만든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이제 큰 세계사적 흐름이라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뭐 미국이든 어디든 나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대로 가겠다. 이런 판단이 서신다면 저희와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그다음에 위원님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해서 진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어떤 통일된 룰보다는 로컬 룰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각 지역별, 권역별, 뭐 네, 국가별로 다 다른 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보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최 변호사님께서는 네, 저는 아까 이제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미국 자체의 어떤 그 보조금 혜택 이것도 네. 있지만 그 글로벌적으로 네네. 그 OECD에서 나온 최저한세, 그 필라투 예. 그 최저한세 효과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수익 비용 모델을 이제 그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그 한쪽에 이제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비용도 꼭 함께 계산을 같이 하셔서 투자 계획을 이제 마련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시행이에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제 실효세율이 15%보다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우리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추가 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즉 뭐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OECD 차원에서의 어떤 최저한세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필라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전문 인력도 있고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기업 내부에서만 다 검토해가지고 확인하기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한테 법무부 율촌의 최고 전문가 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IRA 어떻게 보면 세계를 뒤흔들었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IR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점점 뭐 정책이 또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제도들은 잘 활용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율촌의 전문 인력, 특히 이제 두 변호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파트너가 돼서 언제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IR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볍게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같이 수고해주신 최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